인생이 재미가 없고 쳇바퀴 같이 굴러가는 지루한 회사 생활을 어떻게 하면 즐겁고 신나게 할 수 있을까요? 요즘 이별하고 퇴사하고 사는 게 너무 재미가 없어요. 번아웃이 와서 인생이 무기력해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넘어졌어요. 살다가. 요즘 이별하고 퇴사하고 사는 게 너무 재미가 없어요. 열심히 해왔던 것들이 한순간에 다 사라진 기분입니다. 다시 일어서서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데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일단은 힘든 시기를 맞이하셨는데도 여기에 나오셨다는 건 이 문제를 해결할 힘이 이분에게 있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힘은 자기 자신에 대한 애정인데 그 애정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셨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이 이동했다는 게 중요한 거죠.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만약에 이분의 사촌 오빠 정도 되는 나이라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 이별이 이혼이든 아니면 교제하던 남성과의 이별일 수도 있죠. 근데 글씨체를 보니까 여성분인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글씨체가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좀 되게 여성스럽거든요. 만약 남자가 이런 글씨체를 썼다면은 사랑스러운 분인 것 같습니다. 누군가한테 퍽 맞잖아요? 그럼 바로 일어서려고 하면 안 돼요. 여성분들 경험해봤잖아요. 예쁜 옷 입고 로타리에서 자빠져 본 적 있어요? 사람들 많은 데서. 그때 제일 먼저 하면 안 되는 게 뭔지 아세요? 뭐예요? 벌떡 일어나려고 하는 짓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보통은 넘어지면서 다쳤거든요. 근데 자존심이 센 사람, 이미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벌떡 일어나려고 한다고요. 그러면서 또 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들이 피난다 이렇게 말을 하게 돼 있다고요. 넘어졌을 때 제일 먼저 하면 안 되는 것은 바로 일어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넘어졌어요. 살다가. 길에서 넘어졌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은 척 잠깐만 있어요. 누군가가 와서 괜찮으세요? 하고 도와주든지 다 쌩까고 사라져요. 그럼 그때 일어나는 게 훨씬 나아. 아무도 없을 때. 아니면 누가 도와줄 때. 제일 먼저 하면 안 되는 게 벌떡 일어나려고 하는 거라니까요. 근데 누가 벌떡 일어나려고 할까요? 자존심 센 사람. 자존심의 꽃과 같은 건데요. 예쁘잖아요. 근데 꽃이 떨어져야 열매가 시작된다고 그랬거든요. 열매는 인격이래요. 그래서 젊을 때는 아우 예쁘다. 아우 동안이다. 아우 똑똑하다. 이렇게 해야 칭찬이래요. 아우 애가 똑똑하더라 되게. 그러니까 20, 30대 사람들에게는 똑똑하다는 게 칭찬이라는 거죠. 근데 40만 넘어도 4, 5, 60만 돼도 되게 그 언니는 인격적이더라 사람이. 이게 칭찬이래요. 40, 50대 됐는데 똑똑하더라 그 언니. 어쩜 그렇게 총기가 대단하신지. 아니 무슨 4, 50, 60이 됐는데 똑똑하다는 말을 듣냐고요. 그 언니는 사람이 진짜 인격적이더라. 나 너무 놀랬잖아. 진짜 인격적. 최근에 제가 어떤 선생님한테 뭘 배우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선생님이 그 분야의 대가인데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해병대 후배예요. 하늘 같은 선배시고 그분은 70대인데 그분은 이제 신앙이 없는데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창호가, 예 선생님. 나는 지금 죽으면 지옥을 갈 것 같아. 그러는 거예요. 왜요 선생님? 그랬더니 내가 50년 이 일을 하면서 내가 되게 많은 거를 알았거든? 그래서 내 머리에 가득해. 근데 이거를 누군가한테 못 주고 내가 죽으면 머리가 무거워서 지옥에 갈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알게 된 모든 걸 너한테 알려줄게. 근데 그 다음 말이 더 소름 돋아요. 보통은 이렇게 말해요. 제가 노하우를 갖고 있다면 여러분
제가 제 머리에 인간에 대한 개놈 지도가 좀 있는데 제가 그걸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그 다음 말은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 저의 문화가 되고 스승의 뜻을 잘 받드시고 개성 발전하세요.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 선생님이 뭐라는 줄 아세요? 너는 네가 되어라. 저 거기서 소름이 돋는 거예요. 내 모든 노하우를 알려줄 게도 쉽지 않아요. 그리고 알려준다고 하는 스승이나 부모는 여기서부터 아주 권위적이 될 수 있거든요. 야, 내가 너한테 이 기업을 물려줬고 내가 너에게 모든 노하우를 전수를 했는데 네가 나한테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너는 예술가인데 너는 나의 모든 기술을 알려줄 테니 배워서 너는 네가 되어라. 인격을 넘어서 어른들이 하는 말이거든요. 덕이 있는 어른들이 하는 말이죠. 저는 그분에게 지금 어떤 기술도 배우지 않았는데 전 그분의 모든 핵심을 이미 다 배운 것 같아요. 아, 이러는 사람을 내가 살아생전 만나네? 야, 종교가 있어도 저렇게 말하기 쉽지 않은데. 저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꽃이 떨어져야 열매가 맺히고 그 열매는 인격이니 우리 이분의 지금 꽃이 많이 떨어진 거거든요. 퇴사도 했고 이별도 했고 그거는 열매가 시작되려고 그러는 거다. 그렇지만 또 그 열매 안에는 또 뭐가 있어요? 또 꽃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 지금 어느 자리에서 듣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열매를 응원하겠습니다. 요즘 인생을 살다 보니 번아웃이 와서 인생이 무기력해졌습니다. 제 나이 내년에 33살인데요. 순간 이 새끼라고 할 뻔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진 않았습니다. 그 다음 단어는 여러분이 들으시면 100% 터지시는 단어입니다. 삼재도 끝났는데 인생이 왜 이렇게 고달플까요? 인생 선배님, 인생을 즐겁게 롱런하는 비결을 알려주십시오. 네, 우리 33살에, 그러니까 지금은 32살이신데 번아웃 오신 삼재 끝나신 분 어디 계셔요? 안녕하십니까. 네. 삼재 끝난 33살 최현호입니다. 네. 올해는 그러면 둘이에요? 올해 옛날 한국 나이로 32이고 네, 만 31살입니다. 오늘은 누구랑 오셨어요? 제 여자친구랑 왔습니다. 여자친구랑? 번아웃이 왔다는 거는 그래도 저희가 막 엄청 빠른 속도로 달렸다는 건데 언제부터 막 달리셨어요? 몇 살 때부터? 대학 졸업하고 26살쯤부터 이제 첫 직장 구하게 되면서 작년까지 좀 막 달리다가 좀 일상이 지치더라고요. 예, 그래서 좀 뭐 회사에서도 그렇고 일상생활도 그렇고 좀 많이 무기력해져서 어떤 걸 해도 크게 즐거움이 안 느껴지더라고요. 여자친구 만나도요? 그게 여자친구랑 이제 만난 지 한 100일 가까이 돼 가는데 예, 그 만나기 전에는 엄청 무기력했다가 최근에 이제 좀 여자친구 만나게 되면서 정치할 거예요, 앞으로? 지금 되게 좋은데 느낌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자친구 만나기 전에 무기력했다는 그 얘기인 거죠. 근데 지금도 좀 여자친구 만날 때는 되게 행복하고 좋지만 좀 안 보고 있을 때는 그래도 좀 계속 암울한 생각도 많이 들고 예, 좀 그럼 결혼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 무기력이 없어질 것 같은데? 그렇죠. 해결됐다! 해결됐다! 밝게 웃는다! 아이고, 밝게 웃는다. 해결됐다. 고민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깔끔하다. 깔끔해. 근데 말입니다. 진짜 그런 것도 자꾸 말하기도 참 죄송스럽고 막 그런데
저는 옷 입는 거를 되게 보통 남자보다 훨씬 좋아했던 남자인데, 그래서 보통 1부, 2부 때는 옷을 갈아입어요, 당연히. 이게 서로 다른 그 횟수니까. 근데 보시는 것처럼 지금 똑같이 지금 녹용 이거 셔츠 입었잖아요, 지금. 이거 지금 러시아 녹용이거든요. 사슴뿔 자른 거 이거 한 거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너무 좋아서 지금 2번 다 입은 게 아니라 옷을 갖고 왔어요. 근데 옛날에는 막 솔직히 막 옷 2벌 갖고 오거든요. 그럼 착 다려가지고 그럼 그것도 막 신나. 옷을 준비할 때도 신나고 여기 갖고 올 때도 신나고 갈아입으면서도 막 신나고. 근데 옷을 다 갖고 왔는데도 못 입겠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 옷 다 갈아입기도 힘들고. 그리고 저는 꽤 오래됐는데 차에서 내려서 저녁에 집을 들어갈 때 가방이랑 뭘 갖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갖고 갈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열쇠만 이렇게 챙겨가지고 핸드폰하고 그냥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스레빠 신고 이렇게. 그러면서 참 그게 반복되니까 우리 지금 얘기하신 분처럼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가방 들기도 귀찮고 이거 가방 하나 들 힘도 없네. 그러니까 그 힘이 뭐 근육의 힘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기운이 다 빠진 거죠. 우리 남성분처럼. 네? 근데 또 우리 남성분은 여자친구라도 있지만 전 또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우리 남성분은 보기만 하면 힘이 나는 그런 지금 100일 되신 여자친구가 지금 그 미소는 약간 실성한 사람 미소 같아요. 너무 행복해서 막 행복하다. 근데 보통의 사람들은 우리 남성분처럼 그렇게 보기만 해도 힘이 생기는 여자친구를 두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런 남자친구도 없고. 이 우울한 느낌을 봐봐요. 지금 뭔가 삶 자체가 막 다 이래. 근데 그게 우리 남성분은 좀 빨리 오셨네요. 32살에. 네. 근데 6년을 달렸으니까. 어떤 일로 막 달렸어요? 6년 동안? 주로 회사 생활을 많이 하느라 달렸던 것 같아요. 어떤 업무셨어요? 자동차 공조기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딱 6시면 끝나요? 아니면 더 해요, 일을? 더 하는 일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요? 늦게까지? 9시 정도까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번아웃 올 시간은 아닌데 9시는. 계속 그렇게 좀 많이 달려오다 보니까 좀 일상이 지치고 이제 집에 들어오면은 계속 잠만 자고 주말에도 좀 뭔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상상만 하다가 계속 침대에만 뒹굴뒹굴거리고 이렇게 좀 활기가 좀 없어지는 그런 삶이 찾아오더라고요. 여자친구하고 그러면은 데이트할 때는 어떻게 해요? 여자친구는 계속 집에서 뭐 음식이나 시켜 먹고 이런 걸 원치는 않을 텐데. 여자친구 만났을 때는 좀 보다 특별한 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오늘과 같은 김창호 콘서트를 보러 왔습니다. 근데 언제 정치 시작할 거예요? 지금 준비가 다 된 분인 것 같은데. 근데 여기 한번 오기도 사실 쉽지는 않아요. 쉽지 않아. 이거 이동하는 게 쉽지 않아. 근데 또 여자친구 눈치를 또 보게 되죠. 데이트할 때 계속 가만히 있고 뭐 이렇게 음식이나 시켜 먹고 이런 걸 보통 젊은 여성이 원치는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지금 북한에서 왔어요. 되게 많이 억눌려 있는데 지금 이게 알겠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지 대충 알겠고요. 근데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건 선생님이 그 연구하는 거 그게 처음부터 좋았어요? 아니면 지금도 좋아요? 아니면 지금은 조금 그 열정이 떨어졌어요? 그 연구하는 게 막 재밌고 이런 게 어때요? 일할 때는 재미는 아직까지 느끼고 있는데 근데 이제
아무래도 나이가 들면서 노화가 찾아오다 보니까 자, 32살에 계속 해봐래요. 자, 32살에 노화가 찾아왔고, 예, 그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스트레스가 제 정신 상태를 좀 많이 지배하면서 이게 체력적으로 계속 무기력해지는 현상이 찾아오더라고요. 근데 일을 할 때는 열정적으로 하되 집에 오면 좀 무기력해지는. 예. 그러면 낮에 직장에서 본인이 그 일을 좋아서든 책임감에 의해서든 아주 치약자듯이 쫙 일을 하는 거군요. 맞죠? 예, 맞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일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설렁설렁 하는 사람이 번아웃이 잘 안 오더라고요. 그냥 뭐 회사 가서 뭐 이렇게 사장님 굿모닝 점심에 뭐 먹을래요? 또 점심 먹으면서 저녁에 뭐 먹을까? 밝은 사람들이 있어. 그렇게 막 일을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이 가운데도 계실 거예요. 강사님 저 그런 스타일인데요? 그렇게 저는 막 스트레스 받지는 않아요. 되면 좋지만 안 되면 또 그게 운명 아니겠어요? 손 들어보세요. 자, 보세요. 지금 손 든 사람들 표정이 이래. 진짜 여러분은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돼 있어요. 뭐 우울증, 공황장애, 뭐 번아웃 이런 거 없어. 여러분 주변인만 디전하게 생겼어요. 왜? 또 지 일도 해야 되고 여러분도 챙겨야 되거든. 또 말하기도 그렇고. 또. 그러니까 이게 선생님은 이제 치약처럼 다 쌌기, 다 쓴 거야. 그걸 쫙 짜서. 그래서 선생님이 번아웃이 왔다는 것은 선생님의 6년이 진심이었다는 반증입니다. 일단 거기에 대해서 되게 존중하고 박수 보내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회사는 좋은 인재를 받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 실성하면 저런 웃음을 웃거든요. 이게 지금 어떤 감시자분도 계시고 또 그분에게 밉보여서는 안 되고 또 좋은 관계도 유지해야 되고 그래서 사람이 좀 이렇게 어느 정도 되면 이렇게 너무 메소드 연기 좋아요. 그리고 일단 1번 선생님의 번아웃은 6년의 진심이었다는 반증이다.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 2번 선생님은 지금 되게 우리가 젊은 나이에 되게 좋은 경험을 한 것이다. 왜? 이게 지금 빨리 왔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사는 방향이 맞을까? 그리고 정말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네. 옷도 뭐 입고 싶지 않아요. 뭐 이렇게 다 그래. 그냥 막 이렇게 돼요. 뭐 그냥 누워가지고 그냥 뭐 하고 싶지도 않아. 그냥 핸드폰 계속 보다가 떨어져서 주댕이나 까고 뭐 그냥 주댕이 깐 적 있어요? 좀 많이 맞아가지고 입술이 따끔따끔하더라고요 좀. 보통 놈이 아니네. 그러니까 누워서 뭐 핸드폰만 하고 싶고 또 핸드폰 계속 보다 보면은 이게 우리가 요즘에 뭐 아시겠지만 계속 핸드폰 뭐 사회 이슈가 있으면 그거 보면 막 우울해지고 그리고 핸드폰을 계속 켜고 있는 거예요. 소리를 그렇게까지 핸드폰을 보진 않았거든요. 사람이 자연도 좀 보고 뭐 이제 반려동물이 있으면 산책도 하고 뭐 좋아하는 곳 가고 싶은 곳에 이렇게 구경이라도 하고 뭐 이러면 좋은데 그냥 치약 짜듯이 너무 다 짜버렸기 때문에 나머지는 이제 충전하려고 꼽아둘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야죠. 내가 6년 이렇게 살았는데 너는 앞으로도 너의 인생 6년을 그렇게 살고 싶니?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우리 남성분은 어때요? 지난 6년 살아온 거는 우리 남성분만 정확하게 알 거예요.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렇다면 앞으로의 6년을 또 살아서 40살이 그렇게 되고 싶은가라고 질문을 하면 뭐라고 말할 것 같아요? 40살에는 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아직은 즐겁기 때문에 계속 유지는 하되 조금 제 건강을
정신적인 건강을 찾을 수 있도록 멘탈 관리를 잘 하는 40살이 되고 싶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뭔가 지금 좀 살아가는 방식을 바꾸고 싶어요? 네. 어떻게 바꾸고 싶어요? 평일은 아무래도 자느라 좀 어떤 일상을 꿈꾸긴 어렵고 이제 주말에 보다 효율적으로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주말을 어떻게 보낼지 예, 그런 삶을 좀 변화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요? 구체적으로.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건 줄 알았는데 야, 재밌다. 이 프로 재밌네. 나 이런 게 너무 재밌는데 이게 지금. 네. 그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한 우울감을 달래기 위해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좋은 자연 광경을 좀 보러 밖에 이제 뛰어 나갔어요. 그래서 러닝을 시작을 했는데 예, 좀 제가 스트레스를 많이 러닝을 통해서 해소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또 최근에 너무 춥더라고요. 그래서 순간 이 새끼가 이거 아주 그냥 핑계가 막. 이게 좀 체력이 좀 증진되나 싶었는데 최근에 너무 추워져가지고 이게 또 집에 또 있어야 되고 또 그렇더라고요. 또 이게 자연의 섭리인가 싶기도 하고. 네, 그래서 또 요즘 좀 고민이 많은 찰나에 좀 선생님 찾으러 왔습니다. 좋아요. 그럼 구체적 기술을 제가 소개해 볼게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탁 올라가야 되잖아요. 지금 체력 이거에서 우리 올라가야 돼. 그리고 제가 보기에 이거 못 올라가면 더 밀려요. 체력적으로. 왜냐면 지금 30대 초반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자기 에너지가 있는 나이란 말이에요, 보통. 뭐 피곤하다 이런 거 잘 모르고 그냥 뭐 피곤하면 자고 일어나는데 또 뭐 일하고 뭐 이렇게 하는 나이야. 근데 지금 그게 빨리 왔어. 왜? 너무 6년을 세게 썼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대로 간다면 제가 보기에는 나이가 있어서 기본적으로 근육도 빠지고 인체에 어떻게 보면 일종의 배터리가 자꾸 떨어지면서 그게 더 심해질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보기엔 핑계를 더 많이 댈 놈이래. 핑계를 많이 댈 분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서 뭔가를 제가 보기엔 뭐가 필요해요. 이렇게 출발하면 안 돼. 여기에 뭔가 이렇게 거치돼 있어요.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가야 돼. 뒤에서 누가 좀 밀어줘야 돼요. 근데 그게 뭐냐면 운동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 이제 혼자 하면 어려워요. 제가 보기에 제일 좋은 거는 우리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서 PT를 받는 걸 저는 강력 추천해요. 그러니까 억지로 해야 돼.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PT 그 선생님들의 도움은 엄청난 기술을 알려주는 거 그것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 가장 큰 그 선생님들의 유익함이 여러 개가 있는데 PT 선생님들이 억지로라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억지로 해야 돼. 지금은 자연스럽게 해서는 절대 이 난관을 극복할 수가 없어요. 왜? 조깅을 하려고 그랬는데 추워. 그럼 이제 봄이 되잖아요? 눈이 녹으면 미끄러워. 그 위험해. 그럼 여름이 오면 어떻게 돼요? 더워. 가을이 오면 단풍을 보러 가고 싶어. 겨울이 오면 다시 추워. 그러면 계속 핑계거리가 생겨. 희한해. 그리고 이제 결혼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이를 갖게 되잖아요? 그러면 더 못해. 이제 아이 육아를 같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더 뒤로 밀려. 그러면 계속 밀려. 그러면 지금 30 초반에 이미 이 첫 밀렸다는 것은 40, 50이 되잖아요? 그 한정없이 밀리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다는 전제 조건 그리고 남자가 나이 먹으면서 계속 그게 온단 말이에요. 지금 그게 솔직히 말하면 거의 15년에서 20년 일찍 오신 거예요, 선생님은. 그러니까 제가 저한테 추천하라 그러면 억지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억지로 할 수 있는 거를 마련해야 된다. 그게 PT를 받는 거든 아니면 동호회를 하든 뭔가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
그렇게 해야 돼요. 진짜 이건 제 경험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선생님 억지로 해야 돼요. 억지로. PT 받을 수 있어요?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PT 받으세요. PT. 알겠습니다. 기가 많이 죽었네요. 강추. 감사합니다. 기왕 이렇게 온 거 여자친구한테 우리 오늘 데이트 이벤트니까 여자친구한테 우리 메시지 한번 합시다. 슬기야, 많이 사랑하고 앞으로도 잘 부탁할게. 우리 오래오래 행복하게 만나자. 사랑해. 간절히 바라던 것에 반복적으로 실패할 때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34세 여성이라고 적어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택 사는 34살 박화평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반갑습니다. 최근에 몇 개 정도 간절히 원했는데 그게 잘 안 됐어요? 제가 결혼한 지 이제 4년이 넘었는데 임신을 계속 시도했다가 유산을 또 하게 되고 그래서 계속 이제 원했던 것에 실패를 경험을 하면서 마음이 좀 약해진 게 있어서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하면 좋을지. 몇 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2번이요. 2번. 그래요. 사실은 이게 남자들은 너무 잘 모르는, 어쩌면 죽을 때까지 그 여성들의 그 마음을 절대 알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성들은 임신을 하고 자기의 몸에서 아이가 느껴지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이 생명이 생명화되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 충격은 남자들이 진짜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아마 알 수 없을 거예요. 죽을 때까지. 정말 아무리 안다, 이해한다, 어떻게 이해해요? 말이 안 되지. 그래서 그 슬픔의 무게감은 매우 아마 클 거예요. 네. 그것과는 다른 경우인데 저는 이제 어떤 게 있었냐면, 저는 여기가 무대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진짜 자기가 태어나서 나는 그걸 정말 간절히 원해, 바래, 이러는 게 많지 않은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저는 너무 노래를 잘하고 싶었어요. 저는 강연을 잘하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노래를 잘하고 싶었거든요. 마치 여성들이 나 정말 아이를 갖고 싶어, 나 엄마가 되고 싶어, 이런 것처럼 너무너무 노래를 잘하는 연주자가 되고 싶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한 10몇 년을 했네요. 근데 결국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이런 무대에서 노래를 부를 때 저는 주댕이를 까게 된 거예요. 그럼 무슨 생각이 드는 줄 아세요? 내일 부산에 있는 콘서트 홀이 커요. 한 1,300명이 오시는데 2번이에요. 그러면 그때 자기가 자기 이름으로 토크쇼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한 10년, 15년 동안 더 씁쓸한 거예요. 왜? 무대는 같고 나는 그 무대에 섰는데 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난 노래를 못하는 거예요. 결국 내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던 것들은 안 되는 게 맞네. 여러분도 여러분의 뜻대로 다 되지는 않았죠. 저는 여러분의 뜻대로 정말 됐다면요, 지금의 남편과는 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너무 안타깝고요. 물론 남편도 여러분으로 만나서 많이 속상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되냐, 내가 정말 바라는 게 있으면 안 될 거야,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안 될 거야, 안 돼. 그래서 사람이 그렇게 나이가 먹잖아요. 그러면 50 전후가 되면 회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는 자기가 어른이 됐다고 착각하는 것 같아요. 회색주의자가 됐는데. 아까 막 우리 저렇게 1년 막 결혼해가지고 막 너무 보기 좋잖아요. 막 그랬고요, 막 너무 사랑하고요. 그러면은 막 너무 보기 좋다, 막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아니라 오래 갈 것 같냐? 그런 게
3년이면 심하야. 씨발. 옛날엔 누가 안 그랬냐? 씨발 좋을 때 즐겨라. 막 씨발. 이제 이런 마음이 먹어지면서 지금 여러분 얼굴을 보면 먹었어, 그런 마음을. 그래서 사람이 회색이 돼, 회색. 회색이 되고 사랑을 믿지 않고. 세상에서 진짜 슬픈 게 뭔지 아세요? 사랑 안 하는 게 아니야. 사랑을 믿지 않는 게 제일 슬픈 거예요. 그 마음의 땅이 가장 스산해. 사랑하지 않는 땅이 아니라 사랑을 믿지 않는 땅. 그렇게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말씀은 상당히 무게감 있는 질문이잖아요. 내가 정말 간절히 바라는 게 반복해서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냐. 이 말씀 드리고 마칠게요. 최근에 우리가 마음이 아픈 일이 있었다면 그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진심이었다는 뜻이래요. 근데 우리가 최근에 마음 아픈 일이 여러 번 있으면 우리는 삼재인가? 9수인가? 이름을 바꿀까? 이런 생각을 한다고요. 저희 형네 이름 다 바꿨어요. 형, 형수님, 조카 4명 이름 다 바꿔버렸어요. 저 이제 형 이름 몰라요. 만나면 손만 들어요. 약간 아메리카 스타일. 근데 제가 젊을 때는 아유 뭘 이름을 바꿔, 무슨 형은 그 부모님도 뭐 살아계신데, 이렇게 생각이 들다가 제가 선생님처럼 그런 날이 오니까 아, 왜 이름을 바꾸는지 이해하겠다. 그러는 때가 오는구나. 이름을 바꾸고 싶을 만큼. 어쩌면 그거는 죽음 전에 마지막 기회를 자기에게 부여하는 느낌. 제가 제주도에서 삼겹살 먹다가 뭐 하나 배웠거든요. 제주도 가면 저는 삼겹살 많이 먹어요. 두루치기 하고 오겹살 많이 먹거든요. 근데 오겹살을 이렇게 굽는 걸 보는데 얘를 언제 뒤집나 이렇게 물끄러미 보고 있었는데, 고기를 언제 뒤집어요, 여러분? 고기는 밑에 쪽을 진심으로 구우면 그때가 되면 돌려요. 요리 입장에서 보면 고기는 뒤집혀진 게 아니라 익어가는 거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확실한 건 말입니다. 삶은 뒤집어진 게 아니라 익어가고 있다는 거죠. 포기하지 않고 하면. 그래서 계속 삶을 구웠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 근데 이렇게는 생각합시다. 한 번에 되지는 않는다. 그리고 삶을 구워가자. 아이가 찾아올 겁니다. 그러길 바라고. 오늘 남편분한테 좀 일찍 들어오라고 해요. 나중에 영상 메시지 아이가 조금 커서 보면 엄청 좋은 추억이 될 거예요. 그리 멀지 않아서 만나게 될 아이한테 영상 메시지 한번 해주세요. 아기야, 어쩌면 나는 너를 만나려고 이 먼 길을 왔나봐. 우리에게 와줘서 너무나 고맙고, 너를 행복하고 건강한 아이로 잘 키울 수 있는 엄마가 될게. 많이 사랑하고 축복한다. 자, 그리고 남편한테도 지금 빨리 오라고 해줘요. 자, 남편한테. 오빠, 내가 항상 말하지만 난 오빠랑 결혼해서 너무 행복해. 나랑 결혼해주고 내 남편이 되어줘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우리 앞으로 만나게 될 아이 잘 기다리면서 열심히 또 행복하게 잘 살자. 박수 한번 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계속 힘든 것도 아니고 계속 즐거운 것도 아니고 그럴 수도 없고 그렇게 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살다가 우리의 인생이 51대 49가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슬픔의 무게가 51이 될 때.
그때 너무 혼자 있지 말고 운동을 하거나 좋아하시는 음악을 듣거나 좋아하는 책을 보거나 본인이 기분 좋아지는 음식을 한번 잡수시거나 좋은 영상을 보거나 그때 꼭 혼자 있지 말고 뭔가 나에게 딱 그 한 2개 정도를 이렇게 옮겨 놓을 수 있는 걸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50이 넘고 40이 넘고 그러면 뭔가 후회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 전에는 전 별로 후회하는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딱 자기 마음에 그런 프라이드가 있었어. 내 인생에 후회란 없어. 근데 이제 어느 날 나이가 먹으면서 후회가 되는 일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뭐에 대한 후회가 제일 깊은 줄 아세요? 내가 왜 그랬을까? 다른 사람이 나한테 뭔가를 가해한 거는 진짜 1차적이야. 진짜 깊은 후회는 뭐예요? 내가 왜 그랬지? 돈 잃고 시간 잃고 후회되고 내가 왜 그때 그 소개팅에 나갔지? 그래서 자기 아들을 보면서 엄마는 너를 보면은 내가 그때 내가 왜 그 사람을 만났지? 왜 선택했지? 내가 그때 왜 그걸 샀지? 내가 왜 그랬을까? 너무 후회가 되네. 그리고 자존심이 센 사람일수록 그 상처가 되게 깊어요. 자기가 상대적으로 정의롭다고 생각하고 깨끗하게 살아오고 바르게 살아왔다고 생각한 사람일수록 자기 비난, 자기 후회가 너무 진한,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그게 유난히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너무 상처 없이 깨끗하게 살라고 하는 마음. 실수 안 하고, 실패 안 하고, 그냥 지름길로 가고자 하는 마음이 제가 다른 민족은 모르겠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되게 센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자존심 빼면 시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어렸을 적에 놀아본 사람들이 나이 먹고 삶이 좋은 사람이 많더라고요. 잘 놀아본 여자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서 놀아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되게 삶이 나이 먹고 관용적이에요. 자기가 뭘 잘못해도 자기에 대해서 관용스럽고 남이 뭘 잘못해도 관용스럽다니까요. 그래서 놀아본 여자분들은 나이 먹고 주변하고 관계가 좋더라고요. 애가 잘못해도 너 그럴 수 있어? 말이 바로 이렇게 나가버려요. 너 그럴 수 있다? 엄마가 하는 얘기 잘 들어? 너 자동차 앞유리는 크고 백미러는 작지? 지나간 과거는 작은 거울로 보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는 큰 문으로 보라는 뜻이야. 감동 받아버리잖아. 네가 기억해야 될 것은 네 잘못이 아니야. 네가 잘못해도 엄마가 같은 자리에서 너를 기다린다는 사실이야. 의기소침하지 마. 돌아보되 전진해. 네 방에 들어가서 편하게 일 봐. 엄마 담배 한 대 태우고 들어갈게. 근데 안 놀아본 엄마는 말이 어떻게 나가겠어요? 아들이 잘못하면. 네가 어쩜 그럴 수가 있니? 엄마가 너 어떻게 키웠는지 몰라? 엄마가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 니들이 엄마한테 어떻게 그래? 그리고 여기서 아빠가 없으면 더 심해져요. 엄마는 그거 제일 싫어해. 아빠 없는 집안에서 태어난 자식이라는 거 엄마 제일 싫어하지. 그러니까 이 아들이 숨을 못 쉬는 거예요. 너무 각박한 사람이 있어요. 흠도 없기를 바라고 점도 없기를 바라고 오류도 없고 실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또 자기 주변 사람도 니들도 그래야 돼. 그 자존심으로 살아왔는데 어이구야, 인생이 그렇게 안 되네요. 자존심 상하는 일이 막 생겨버려요. 그렇게 후회할 일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그 화살이 제일 무섭게 돌아오는 건 그게 누구의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선택했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도 후회할 수 있고 인간관계로도 후회할 수 있고. 근데 그때가 딱 오니까
어떻게든 살아야 되겠는데 라고 생각하다가 어떻게 하면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작은 꿀팁이 있어서 소개할게요. 1번. 여러분이 지금 혹시 이런 시기라면, 제가 말한 이 시기라면 아주 작게 여기서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나와야 되느냐? 갑자기 일어나려고 하면 절대 안 되거든요. 여성분들 예쁜 옷 입고 로타리에서 자빠져 본 적 있죠? 그때 제일 하면 안 되는 일이 뭐냐?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이미 넘어지면서 뼈가 부러졌을 확률이나 심한 타박상을 입었을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근데 그 여자분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왜? 쪽팔리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쪽팔리면 아픔을 몰라. 그리고 두 번째, 제일 자기 아픔을 모르는 때가 언제냐? 겨울에 여러 사람 앞에서 자빠졌을 때요. 그거 왜 모르는 거예요? 춥고, 두 번째 창피하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이 자기 아픈 걸 제일 몰라요? 추운 집안에서 자란 사람, 냉랭한 집안에서 자란 사람. 그러면 자기 아픈 거 잘 몰라. 그리고 지금 당장 막 뭐가 닥치는 일이 있어. 그거 해결해야 돼. 그 사람도 자기가 잘 아픈지 몰라요. 그 불나잖아요? 목숨이 중요하지 여기 대인 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전쟁이나 불 같은 게 나잖아요. 그러면 자기 아픈 거 모르고 심지어 총 맞았는지도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삶이 춥거나 내가 자존심이 세서 내 이미지가 망가졌다고 생각하면 내가 아픈지 몰라.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또 넘어지거든요. 그러면 서서히 일어나야 돼요. 그 서서히가 뭐냐? 제가 경험한 기술을 소개할게요. 고맙다고 생각하는 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 제가 왜 고맙다고 생각하는 걸 찾으려고 그랬냐면 이제 본능적으로 안 것 같아요. 사람이 여러분 기도나 명상을 할 때 신경세포하고 호르몬이 엄청 안정적이고 좋대요. 근데 그거보다 더 좋은 상태로 신경세포와 호르몬이 좋은 때를 의학자들이 발견해내버렸어요. 고맙다고 느낄 때래요. 아, 이건 고마운 일이야. 그거를 절절하게 느낄수록 몸의 실질적인 화학 반응이 엄청 좋대요. 그래서 제가 막 그걸 찾아본 거예요. 고마운 게 뭐 있나. 이렇게 더듬더듬해서 뭐라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저희 매니저 되는 분이 저랑 3년 됐거든요. 저희 실장님이 너무 고마운 사람인 거예요.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저희는 출퇴근이 명확치 않거든요. 일찍 나오다가 새벽에 들어갈 때도 있어요. 근데 저한테 그 느낌을 풍기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말이라도 되게 고맙게 그렇게 해요. 제가 그 다음날 저희가 주 5일 근무니까 이틀을 꼭 쉬게 당연히 쉬어야 되잖아요. 당연히 쉬어야 되는 권리고 약속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 토요일을 일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대표님 제가 내일 저기 모시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당연히 야 그게 뭐 왜 내일 쉬는 날이니까 쉬어. 오바해서 열심히 하면 오래 못해. 그렇게 말했을 때 예 감사합니다 바로 그렇게 대답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말이라도 아유 아닙니다 대표님. 대표님은 벌써 주 6일 주 7일인데요. 뭐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저기 애들하고 쉬고 무리하면은 절대 같이 오래 못해. 그러면 말이라도 죄송합니다 대표님. 그럼 이제 제가 속으로 어떻게 해든 이 친구 그걸 갚아줄 수 있는 다른 그게 뭐 더 없을까? 근데 그 마음으로 3년을 해준 거예요. 근데 그게 내 삶이 후회되는 날 앞으로 내가 이거를 2, 3년을 계속 내가 잠수하듯이 일을 해야지. 또 내가 뭐 또 벌려놓은 걸 정리할 수 있고 나는 왜 이렇게 후회되는 일을. 그때에 참 이 친구가 있어서 고맙구나.
그러니까 희한하게 마음 저쪽에서 이런 게 탁 생기는 거예요. 근데 바로 말을 하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술을 한잔 하자고 할까? 그래서 강 실장 술 한잔 할래? 근데 저는 이런 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지금까지. 그러면 또 불안해 할래나? 강 실장 술 한잔 할까? 그러면 이 새끼가 나 자르려고 그러나? 그 안 하던 말을 하기가 그렇잖아요. 나 뭐 술 한잔 하자 뭐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없는데. 근데 항상 같이 다니는데도 저하고 밥을 제일 많이 먹는 사람이잖아요. 맨날 지방 돌아다니니까 저랑 맨날 밥을 먹고 숙소에 들어갈 때도 항상 같이 들어가고 그러는 사람인데도 야, 강 실장 내가 참 고맙다. 내가 조금 마음에 힘든 일이 생기니까 내가 고마운 사람이 생각이 나는데 그중에 네가 생각이 나네. 네가 실제로 일도 그렇게 해줬고 마음도 그렇게 써줘서 내가 너무 고마워. 이렇게 말하기가 좀 어색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래서 술 한잔 하자고 말을 했겠구나. 맨정신에 말하기가 어려우니까. 그게 고맙다는 말이든 미안하다는 말이든 조금 섭섭했다는 말이든 마음 저쪽에 있는 거 말하기가 맨정신에 그러니까 술 한잔 해. 시간 되면 이렇게 말을 했겠구나. 알코올 냄새 나는 그거 자체만 그게 최종 목적은 아니었던 거죠. 그런 것 같더라고요. 자기 저쪽에 있는 거를 타인에게든 자기 스스로에게든 하고 싶었나 봐요. 근데 어색하니까 한국 사람들이 술 한잔 하자고 하다가 여러 번 처음 마신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말은 못하고 집에 가다 비둘기 밥이나 이렇게 주고 그래서 비둘기의 나라가 된 것 같아요. 평화의 상징, 비둘기. 근데 그 좋은 효과가 있는 건 알겠지만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매니저하고 같이 저희 아점 먹었거든요. 칼국수 집에서 만두하고 성시경 씨도 왔다 갔더라고요. 먹을 텐데. 먹는 거 얘기하니까 눈이 많이 빛나네요, 여러분 지금. 그거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강 실장 고맙다. 사람이 말이야 조금 살아보면 나도 내 자존심에 살았던 때가 있는 것 같은데 어느 날 시간이 지나니까 너무 후회되는 일이 생긴다. 내 선택에 대해서. 그것도 한 번 선택을 잘못한 게 아니라 매우 반복적으로 여러 번의 내 후회되는 선택이 있었다. 그래서 그 책임져야 될 짐도 생기고 그걸 난 앞으로 갚아나가야 되고 그래서 내 인생이 되게 후회가 되고 그때 제일 많이 하는 문구가 뭐예요? 이번 생은 글렀다라는 문구예요. 그리고는 삶을 아예 포기하고 사는데 내가 이렇게 살 수는 없고 여기서 고마운 거 뭐 하나를 찾아야 되겠는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네가 3년 동안 나한테 해준 고마운 느낌이다. 그냥 이렇게 돌려서 말했어요. 너무 고맙고 뭘 받을 걸 기대하지 말아주라. 그건 아니다.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도 보통은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이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술을 먹나 보다. 근데 그게 반복되면 안 될 것 같다. TVN 김창옥 쇼도 그렇고 유튜브 저희 이것도 그렇고 우리가 술을 안 먹은 채로 마음에 있는 얘기를 자기의 가족이나 자기 자신한테 하는 것을 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했어요. 술을 안 먹고도 술을 먹은 것 같은 효과를 갖고 오게 하는, 안 좋은 건 빼고 술을 먹었을 때 좋은 효과만 갖고 오게. 그게 종교든 명상이든 요가든 친구든 내가 어떤 얘기를 듣고 마음을 열 만한 그 무엇이든 그 무언가는 하나, 두 개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역할을 이 프로그램이 조금이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술을 먹지 않아도 술에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것. 그래서 야, 술만 모르고 어떻게 살아? 그 말은 저에게 이렇게 다가왔어요. 야, 네 마음에 있는 말 꺼내지도 못하고 너 어떻게 살아? 사랑하는데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하고, 보고 싶은데 보고 싶다고 말하지 못하고, 미운데 밉다고 말하지 못하고, 고마운데 고맙다고 말하지 못하면 그게 뭐가 돼요? 지방. 지방이 된다. 지방. 그리고 두 번째, 택배. 그게 택배로 돌아온다. 쿠팡. 계속 뭐를 시키게 돼 있다. 마음이 헛헛하니까. 마음이 헛헛하니까. 자기 전에 잠 안 오고 계속 누워서 핸드폰 자기 전까지 하고, 하다가 또 떨어져가지고 지 주댕이나 또 핸드폰으로 또 그냥 이렇게 주댕이 까고, 그 모든 것이 보고 싶다는 말 할 수 없고, 고맙다는 말 할 수 없고, 미운 거 밉다고 말하지 못했고, 사랑하는 거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했고, 힘든 거 힘들다고 말하지 못한 거. 필라테스 디스크 수술 받고 수업하는데 선생님이 계속 저한테 뭐랬는 줄 아세요? 화두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프면 소리 지르세요. 참지 마시고요. 근데 그 말이 필라테스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거를 말하는 느낌인 거예요. 아프면 소리 지르셔도 돼요. 근육이 아주 막 엉켜 붙어 있는데 거기 조금만 눌러도 너무 아픈데 소리도 안 내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 내라고 하니까 나오는 거예요. 씨라고 했어요. 씨. 왜냐면 사람이 이렇게 안 내. 여러분도 아파봐요. 진짜 아프면 씨발이 제일 많이 나와. 여러분도 우리가 뭔가 난 술 안 먹어. 난 담배 안 펴. 그래, 좋아요. 안 하면 좋을 거 안 하면 좋잖아요. 근데 부정이 더 많은데도 긍정이 있으니까 하겠죠. 아니면 뭐 나중에는 또 처음엔 사람이 술을 먹는데 나중엔 술이 사람을 먹어. 이게 거꾸로거든요. 그 중독성이 있는 것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람들이 맛이라고 표현할 만큼의 그 맛은 입으로 느끼는 맛이 아니었잖아요. 그건 인생에 대한 거였던 것 같아요. 삶에 대한 거였어. 우리가 진짜 원하던 것은 입으로 들어간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게 택배가 아닌 것처럼 우리는 마음이 목말라서 물건을 더 많이 사거든요. 마음이 조금씩 채워지면 우리는 덜 살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이거 꼭 한번 강연 짧게 해야 되겠다. 술 아니어도 술 맛을 내는 거, 담배 아니어도 담배만 내는 거, 그리고 우리의 이 이야기가 또 그런 술 맛을, 담배 맛을 긍정적으로 내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고, 저도 여러분도 만약에 요즘 후회하는 시기를 지나가고 있다면 고마운 걸 억지로는 말고 찾아보면 어떠냐,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오랜만에 강연을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람이 몸이 힘들면 소리가 잘 안 들리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이명도 생겨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하고 여러분이 살다가 되게 힘든 날이 왔어요. 여기에 사연처럼.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게 잘 안 들린다고요. 엄마가 갱년기가 오잖아요. 아무 소리도 안 들려. 저분이에요. 저분. 지금 들었어요? 지금 귀신 온 거 들었어요? 나만 들은 거 아니죠? 사람이 살다가 인생이 힘들잖아요. 남의 소리가 안 들려요. 그냥 내 힘든 소리만 들려. 이렇게. 그리고 두 번째는 남의 소리를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들리지도 않고 들으려고도 안 해. 근데 여러분은 오늘 여기 오셨다는 건 들으려고 온 거예요. 사람들은 저를 보려고 온다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저를 보는 거는 그냥 저의 이 형상을 보는 거는요. 진짜 저라고 보기가 힘들어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설명할게요. 제가 15년 전에 틱 나탄 스님의 힘, 화, 거기서 그것과 하나 되시게라는 책을 봤어요. 요즘도 파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추천드려요. 너무 내용이 좋고 제가 실질적인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계시는 프랑스의 리옹에서 마콩에서 더 시골로 들어간 곳에 갔어요. 플럼 빌리지예요. 플럼이 자두라고 그러더라고요. 자두가 많이 생산되나 봐요. 그 자두 마을이죠. 뭐 한국으로 치면 뭐 참외 마을 이런 식이에요. 웃긴 건데 아무도 안 웃네요. 근데 거기를 딱 갔는데 틱나탄 스님이 지금 돌아가셨나 모르겠는데 그때 살아 계셨어요. 그러면 일요일 날 법회를 해요. 근데 틱나탄 스님이 내가 이 사람의 책을 보고 여기 프랑스까지 왔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스님이 일요일 날 법회를 하는데 베트남 말하고 영어로 해요. 그럼 베트남 사람이시거든요. 통역을 해줘요. 동시통역. 서바나어, 독일어, 영어, 프랑스어. 그리고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는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저 스님이 제 앞에서 계속 얘기를 하는데 저건 틱나탄이 아니에요. 저에겐. 무슨 말이냐? 보는 건 진짜 그 사람보다 조금 피상적이에요. 진짜 그 사람은 듣는 게 훨씬 많거든요. 인간의 이 얼굴이나 몸뚱아리는 그 부처님 나무또막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 부처님 나무또막이 부처님이 아니잖아요. 부처님의 뭐가 부처님이에요? 그렇게 화를 낼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좋게 말하면 안 돼요? 말씀! 김창옥의 몸은 이건 그냥 피상적인 거. 진짜 김창옥은 오히려 보는 것보다 듣는 거거든요. 틱나탄 스님이 저에게는 그 몸이 틱나탄의 허상이에요. 이미 나는 한국에서 책으로 틱나탄 스님을 만났어. 그리고 그걸 깨닫고 그 수도원에서 나와서 파리로 가서 쇼핑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들으러 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괜찮은 상태예요. 왜?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는데 들으려고 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들으려는 의지도 있어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힘든 사람이 제 강연을 듣는 게 아니고요. 시간이 지나 보니까 모든 사람은 힘든데 그건 마치 이런 것과 똑같아요. 대한민국은 외모지상주의 국가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외모는 70은 타고나는 것 같더라고요. 타고나는 건데 그 예쁜 여자분은 뭐 맨날 행복할 것 같아요. 어때요? 지금 경험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제가 예쁜 여자 행복할 것 같아요 했더니 여러분 저는 그게 인생의 본질이라고 봐요. 이뻐도 힘들어, 안 예뻐도 힘들어. 이대 나와도 힘들어, 똥배 나오면 더 힘들어. 인생은 다 힘들어. 돈 없으면 불편해. 돈 있으면 지켜야 되니까 불안해. 이거 뭐 권력이고 돈이고 뭐 외모고 뭐 지식이고 뭐 인간 100년도 못 사는데 다들 힘들어요. 그런데 이 힘든 시기를 지나면서 너무 행운인 게 누구의 말을 들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이 여기에 수많이 얘기한 이 힘든 문제들을 직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글을 썼다는 것 자체가 또 직면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제 힘든 표정이 있는 거 가릴 수 있고 또 가려야 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그대로 보여드린 거예요. 왜요? 감정의 메이크업을 때로는 해야 되지만 때로는 어떻게 해야 좋아져요? 직면해야 돼요. 교회에서 기도할 때 말을 빨리 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자 이렇게 하는 사람 봤어요 안 봤어요? 봤죠?
그럼 이제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왜 말을 빨리 할까요? 맞아요. 마음이 급한 거예요. 똥 싸려고. 기도 빨리 끝나고 똥 싸려고. 너무 급해. 지금 너무 다급한 일이 생겼어. 나 이거 빨리 막 너무 다급해. 그럼 말을 빨리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이 그럴까요? 제가 확인한 건 대부분은 하나님과 직면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말을 빨리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했다라는 티는 내고 싶어요. 기도했다는 자기 위로는 받고 싶어. 자기가 신앙인이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 입증하고 싶은데 나는 하나님과 대면하고 싶지 않아요. 그때 제일 좋은 방법은 말을 빨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누군가하고 얘기할 때 눈을 안 보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죠. 그건 어떤 감정이에요? 대면할 수 없거나 난 너 대면하고 싶지 않다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눈 보고 얘기 안 하거든요. 기도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어느 날 곰곰하게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왜 말을 빨리 하는지. 진짜 신을 대면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건지. 아니면 내 일이 너무 급해서 막 빨리 말하는 건지. 그래서 오늘 제가 메이크업하지 않은 이유를 구차하게 20분을 말했습니다. 이제 막 30대에 들어왔습니다. 인생이 재미가 없고 쳇바퀴 같이 굴러가는 지루한 회사 생활을 어떻게 하면 즐겁고 신나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40대가 되기 이전까지 어떻게 보내야 후회하지 않고 30대를 보냈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고민 상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은 재미가 없고 쳇바퀴 같이 반복이 되고 회사는 지루하고 이 사실을 사장님이 아신다면 정리하실 것 같네요. 본인 소개 한번 해주셔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용인에서 온 30대에 들어선 청년입니다. 직장 지금 들어간 지 몇 년 됐어요? 이제 6년 차입니다. 오래되셨네요. 6년 차? 네. 처음에는 재밌었어요? 직장 생활? 처음부터 좀 지루했어요? 처음에는 재밌었습니다. 얼마 정도? 한 3, 4년은 재밌게 했던 것 같습니다. 3, 4년 재미있었던 건 그것도 좀 오래 간 건데 네. 갱년기가 언제부터 오던가요? 안 와봐서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 직장의 갱년기. 진짜. 직갱이라고 하거든요. 최근에 조금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약간 검찰에서 나오신 것 같은데 말투가. 어떤 일 하는지 여쭤봐도 돼요? 군인입니다. 직업 군인이시니까 계급이 어떻게 되세요? 대위입니다. 저 오늘 저희 회사에 매니저 한 분 구하는 공고를 내려고 생각하고 왔는데 남성분일 수도 있고 여성분일 수도 있는데 여성분은 군 출신을 우대한다고 제가 오늘 얘기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뽑으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한 분 더 이제 채용 공고를 하는데 1번으로 보는 게 뭐냐면요. 전 직장 몇 년 다녔나. 그게 딱 1번이야. 어느 학교 출신인가 아무 의미 없고 종교도 의미가 없고 뭐 지역도 의미가 없고 전 직장을 몇 년 다니셨나. 그래서 엄청 좋은 직장이라고 해도 뭐 6개월, 1년, 1년 반, 뭐 2년 그게 너무 잦으면 그분은 또 이렇게 이거는 어렵다. 이제 같이 매니저로 일하는 저희 식구들은 그 전에 있었던 분은 한 직장 10년 다니신 분, 최근에 오신 분은 7년 다니신 분이에요. 그러면서 제일 생각하게 되는 게 그거예요. 한 직장을 5년 이상 다니는 것이 너무 쉽지 않다. 이건 너무 어렵다. 야, 한 직장을 5년, 7년, 10년? 와, 그러니까 이게 5년, 7년 어렵다니까요. 진짜 너무 힘들어요. 직장이라는 게, 저는 이 일을 한 2, 3년 됐더라고요. 똑같은 이 일을. 아마 저는 돈이 많았으면 모아둔 돈이 있거나 부모님이 돈을 막 이렇게 쟁여서 줬으면 한 두세 번은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을 하기가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아, 저는 사랑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그게 100%가 안 돼 버렸으니까. 저는 만약에 경제적으로 제가 현금 따발 이만큼 있었으면 한 두세 번은 그만뒀을 것 같습니다. 파리로 가서 미용실을 차렸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파리 고객님들 만나서 봉수 컷.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한 일을 10년을 한다는 게 진짜 너무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소개하고 싶어요. 1번, 인생은 3단계래요. 심리학자에 의하면 1단계 열정기. 불꽃처럼 막 하고 싶은 때가 있대요. 신나고 막 다른 데 가도 거기가 생각나고. 근데 보통 인간은 그 열정이 영원히 갈 거라고 생각한대요. 근데 대부분의 열정은 그 불꽃이 식는데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로 돌아서는데 그거를 권태기라고 한대요. 전에 의미가 있었는데 지금 의미가 덜하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아마 우리 대희님은 지금 그 두 번째 단계에 들어온지도 모를 것 같아요. 근데 매우 긍정적인 사인은 뭐냐? 그것을 내가 인정하고 직면한다는 거예요. 이 광장에서. 군부대 지금 상사님들이 보통 이 강연 많이 보고 있는데 약간 지뢰 밟았다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지금. 이걸 지금 어떻게 뗄지는 지혜롭게 생각을 해야 돼, 지금. 근데도 이걸 직면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정말 축하드려요. 보통은 그거를 인정하지 않고 직면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부인해요. 저는 부인하진 않았지만 인정하지 않고 직면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의 순수한 열정이 사라졌다는 것을. 그리고는 혼자 속으로 되게 서글퍼하는 거죠. 아, 내가 정말 국가의 부름을, 나는 정말 국가를 지키기 위한 이런 내 나름의 돈만 벌기 위한 그게 아니라 사명감이 있었는데 어느 날은 그 사명이고 나발이고 너무 힘드네. 부대 또라이 새끼들 천지고 아주 그냥. 어느 날 그런 날이 왔다는 것을 인정하고 직면한다는 게 너무 좋은 일이라는 거죠. 근데 세 번째 단계가 있대요. 그걸 성숙기라고 하는데 불로 치면 불꽃이 지나고 밑에 빨간 숯불이 남은 거래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그 단계로 갈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 지난 6년 동안 정말 몸에 좋은 습관이 쌓여 있을 거예요. 대위님한테. 다른 일 뭘 해도 잘할. 그럼 글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두 가지를 추천할게요. 1번, 내가 하려고 하는 이 일이 조금이라도 내가 의미가 있어 하는 일인가. 두 번째, 흥미 있으면 더 좋다. 그래서 의미와 흥미, 그게 미인의 정의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쁘다고 처음엔 예쁘다고 막 이렇게 막 된다고요. 그 예쁘다는 게 뭐냐? 사람들이 직장 들어갈 때 예쁜 직장이 있어요. 화려한 직장. 막 은행 들어가고 싶잖아요. 그러면 이제 면접 볼 때 합격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막 그러면 뭐 은행의 기둥이 되겠습니다. 막 5년 지나면 기둥을 부셔버리고 싶습니다. 또라이들이 제 번호표를 많이 뽑습니다. 로테이션인데. 그래서 처음에는 고객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됐다가 나중에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샷다 내릴 땐 들어오지 마라.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열정 지나고 권태가 올 수 있죠. 그렇지만 5년, 6년 정말 진실되고 순수하게 하셨죠, 대위님? 네. 그러면 그 기운은 대위님 몸에 설정값으로 남아있을 거예요. 그러니 이 불꽃이 지나고 나서 더 숯불처럼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는 생각해서 또 우리의 의미와 흥미를 찾아가도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살다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를 때는 운동을 하라고 추천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냐? 몸매를 가꾸라는 거냐? 아니요. 체력을 길러라. 그리고 체력을 기르고 나서 그때 선택해라. 지금 선택하지 마라. 체력이 떨어질 때 무언가를 선택하지 말자. 직장을 옮길 수 있어요. 언제 결정하냐? 체력을 기르고 나서
체력이 괜찮을 때 그때 결정하자. 체력이 떨어지는 날 뭐를 결정하지 말자. 어떤 분이 저한테 자살하고 싶대요. 어떻게 해야 하면 좋겠냐요. 그래서 제가 기왕 죽기로 했으니까 그러면 죽자. 근데 바로 죽지 말고 제가 추천하는 거 꼭 한번 하고 죽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대요. 그래서 체력을 기르고 나서 죽자 그랬어요. 그래서 땀날 만큼 운동을 일단 하자. 여러분, 땀날 만큼 운동을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샤워하고 죽고 싶어요. 왜냐면은 너무 찝찝하잖아요. 좀 죽기가 그래. 그럼 이제 샤워를 하잖아요. 배가 고파. 왜냐면은 경험해봐서 알잖아요. 그러면 이제 맛있겠어요. 웬만한 게. 그러면 이제 먹고 죽자. 이제 먹고 죽고 싶어요. 배가 고프니까. 그럼 이제 맛있게 먹잖아요. 졸려. 그러면 한숨 자고 죽자. 한숨 자잖아요. 잠이 잘 와요. 왜냐? 몸을 썼고 샤워를 했고 맛있게 먹었으니까 잠이 잘 와. 그럼 어떻게 되냐? 알츠하이머 분해 물질, 인간의 몸에서 언제 나오는지를 최근에 과학자분들이 밝혀냈어요. 깊은 수면을 취할 때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뇌는 양질의 수면을 취하면 똑같은 상황을 다른 시선으로 보거든요. 그러면 그때 결정하는 것도 괜찮다. 근데 그때도 막 죽고 싶다. 그럼 어쩔 수 없어. 근데 그렇게 안 돼요. 그렇게 몇 번 하잖아요. 자기가 죽어야 되겠다는 문제가 또 nothing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갑자기 삶을 긍정적으로 살자. 어떻게 이렇게 돼요? 그거 쉽지 않아요. 뇌를 조금씩 이렇게 우회해야죠. 그러니 대위님 추천드리건대 체력을 기르고 나서 결정합시다. 체력을 기르면 둘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1번, 권태기가 지나가고 성숙기가 들어가든지. 2번, 내가 군 생활에서 6년 동안 쌓은 그 몸에 난 길이 다른 무언가에 장착이 될지. 그리고 어떻게 첫 직장이 자기의 영원한 그게 되겠어요? 쉽진 않죠. 최근에 헤어지신 분 계신다면 너무 자책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사람이 어떻게 처음 만나가지고 평생을, 그거 쉽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만나시고 일이 있다면 또 그것도 받아들이고 조금 있다 또 다시 마음을 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전 사람을 잊으려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건 비추입니다. 그 기간이 3일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직장이 그렇지만 대한민국은 휴전 국가인데 군인분들이 지금 이 시간도 다 국가 지켜서 국민들이 또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자기 안에 있는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고 이것을 웃으면서 서로 이야기하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건 괜찮은 시간을 함께 서로 이야기하면서 보내는 것 같습니다. 한 번에 구원자가 나타나서 우리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는 없지만 솔직하게 어느 정도는 이야기하고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은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